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0대면 고생은 끝났지. 평생 일했으니 좀 쉬어도 되잖아.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60대부터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해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태도가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한 근로 권유가 아닙니다. 왜 60대부터는 악착같이 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삶의 풍경 속에서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퇴직한 어느 남성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해방감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알람도 없고 출근길에 전쟁도 없고 상사의 눈치도 없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여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게 되었고 2년이 지나자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감각 속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일은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60대 이후에 일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버텨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일을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인데도 계속 일하는 분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몸이 아파도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은 건강해 보여도 금방 무너집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의 구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밖에 나갈 명분이 없어지고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움직임은 줄고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잠은 늘어나고 생각은 안으로만 파고들게 됩니다. 이 상태가 몇 년만 지속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습니다. 일은 신체 활동이자 정신 활동이며 사회적 연결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을 생각해야 하고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일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운동보다 강력하고 영양제보다 현실적인 약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들 다 키웠고 이제는 자식이 좀 도와줘도 되지 않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희생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기에도 벅찬 시대입니다. 집값, 대출, 육아, 직장 스트레스 속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관계 균형이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을 걸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스스로가 작아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부모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60대부터 일을 악착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 앞에서 당당한 어른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사회에서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은퇴는 종종 사회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불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무 호칭도 없는 누군가가 됩니다. 회의실도 명함도 자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 감각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괜히 화가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요즘 세상은 말이야라는 말로 하루를 채우게 됩니다. 일은 세상과 나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작은 가게든 배달이든 강의든 봉사든 재능기부든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의 격차는 자산보다 태도에서 벌어집니다. 같은 60대라도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연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집이 커서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내려놓았느냐. 계속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반면, 일을 멈춘 사람은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고, 예전 영광에 머물며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축소가 아니라 재구성의 시기입니다. 전력 질주하던 시절과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는 느려져도 방향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 나이에 무슨 일인가요?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지금 와서 뭘 새로 배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는 무의식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2, 3일 아르바이트도 좋고, 경험을 살린 상담, 강의, 코칭도 좋고, 작은 온라인 판매, 글쓰기, 영상 제작도 좋습니다. 농사, 관리직, 돌봄, 봉사도 모두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편히 쉬는 인생이 아니라 품위 있게 버티는 인생입니다. 품위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집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서 있으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부터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악착같이 일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식에게 눈치 보지 않는 어른으로 남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인생의 마지막을 버티는 지팡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서 있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